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BME 학과에서 지놈 엔지니어링 랩의 박사 과정생을 밟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브릭 웨비나에서는 Combining Multiplexed CRISPR-Cas9 Linkage and PARP Inhibitors Efficiently and Precisely Targets Cancer Cells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인간이 결국 극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지노믹한 변화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DNA 서열에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의 경우를 들 수 있겠고, 그 이외에도 카피 넘버라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진의 발현 정도가 달라진다든지 등의 이제 이유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DNA를 아예 파괴를 해서 데미지를 줘서 캔서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라디오 테라피라든지 이제 키모테라피 같이 이런 약물들이나 암 치료법을 사용해서 DNA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디오 테라피나 키모테라피가 좀 원래 필요한 도즈보다 과하게 처지게 되면은 치료가 되어야 한 캔서셀이 오히려 해당 세라피에 레지스턴스를 나타내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암에 대한 치료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올인원 테라피와 다르게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러한 특성이라든지 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암의 서브타입들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서 퍼스널라이즈드 테라피가 현재 좀 많이 디벨롭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크리스퍼 캐스를 사용해서 퍼스널 테라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어, 2010년도 초반에 좀 각광을 받게 된 테라피 중에 하나로 이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 타겟 DNA에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DNA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퍼스널라이즈드 테라피가 좀 더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퍼 캐스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뉴스에서 유전자 가위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익숙하게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친구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된 이유는 맨 처음에는 유전자를 타겟하는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온코진 같이 암을 발생시키게 하는 유전자를 타겟을 해서 이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크리스퍼-캐스 시스템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더 발상을 조금 바꿔서 발상을 조금 전환을 해서 꼭 진이 아니더라도 캔서는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뮤테이션을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으로 타겟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DNA 데미지를 충분히 암이 죽을 만큼 줄 수 있다면 특정 캔서셀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메소드가 신델라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신델라는 이제 캔서 스페시픽 인델스 어태커의 줄임말로 캔서가 디벨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델, 즉 원래 노멀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뮤테이션 서열을 크리스퍼 캐스로 타겟하여 더블 샌드 브레이크, 즉 DNA 데미지를 주는 메소드입니다. 일단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캔서 셀은 레디오 테라피 같이 DNA에 데미지를 주는 치료법으로도 캔서 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크리스퍼-캐스9으로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건 플라스미드 벡터, 즉 이제 가이드 RNA와 카스9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DNA를 세포 안에 넣어서 그 카스9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여러 개의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타겟한 DNA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포가 점점 죽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플라스미드 벡터뿐만 아니라 이제 렌티바이러스라고 하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신델라 메소드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이후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카스9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세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가이드 RNA를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렌티바이러스로는 약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가이드 RNA를 타겟을 하면은 타겟 세포가 죽는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렌티바이러스로 딜리버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세포 하나에 들어가는 렌티바이러스의 개수를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조절하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렌티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어, 감염이 되게 되는데 그 개수가 그리고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세포 하나에 들어가는 가이드 RNA 가지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신델라를 좀 더 좋게 만들려면 저희가 실제로 환자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조금 더 적은 타겟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하게 된 방법이 렌티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크리스퍼-캐스 시스템을 딜리버리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퍼-캐스 시스템은 이제 이전에 말했던 플라스미드 벡터 또는 이제 바이럴 딜리버리 이외에도 mRNA와 가이드 RNA를 같이 넣는 방법, 그리고 이제 RNP라고 해서 단백질과 가이드 RNA 컴플렉스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전에는 나머지 방법을 시도를 했다 보니까 이후에는 mRNA와 가이드 RNA 또는 이제 RNP를 세포 안에 넣어주는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mRNA와 가이드 RNA 또는 RNP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이드 RNA가 세포 안에 잘 들어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카스9을 발현하는 세포를 사용하여서 가이드 RNA를 넣어주었고, 그래서 실제로 렌티바이러스보다 더 필요한 가이드 RNA 개수가 적은지, 어,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맞는지 등을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렌티바이러스와 비교를 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같은 타겟 개수를 쳤어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세포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타겟이 필요했던 렌티바이러스와 다르게 5개 정도의 가이드 RNA가 있으면은 세포가 한 7에서 80% 정도 죽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걸 여러 가지 캔서 셀 라인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콜론 캔서, 서비컬 캔서, 브레스트 캔서의 인비트로 셀 라인에서 모두 적어도 50% 이상의 세포가 죽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4개에서 6개 정도의 가이드 RNA만으로도 충분히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셀 라인에서 보통 이제 4개의 가이드 RNA면은 세포가 50% 미만 또는 7, 80% 정도 세포가 죽는 걸 확인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후 실험은 저희는 최소한의 가이드 RNA 개수인 4개를 가지고 이후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카스나인을 발현하는 세포로 실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와일드 타입, 즉 어떠한 인공적인 단백질도 발현하지 않는 원래 인비트로 셀 라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그 와일드 타입 셀 라인에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의 RNP 그리고 mRNA를 딜리버리를 해서 실제로 신델라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유믹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휴먼 지놈상에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서열들, 그중에서도 이제 효과가 가장 좋은 4개의 가이드 RNA 믹처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한 거고요. H믹스 같은 경우에는 HCT116이라고 하는 셀 라인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발견되는 인델, 즉 뮤테이션을 타겟하는 가이드 RNA 4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크리스퍼 시스템, 즉 이제 신델라를 세포에 딜리버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올리브색인 유믹스4는 대체로 4가지의 셀라인 모두에서 2, 30% 정도의 셀 바이어빌리티를 나타낸 반면에 보시면은 H믹스4 다홍색 바 그래프를 보시면은 HCT116에서만 거의 8, 90%의 세포가 죽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셀 라인에서는 80% 이상의 세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신델라라고 하는 메소드가 특정 뮤테이션을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으로 타겟을 함으로써 그 특정 캔서만, 특정 셀만 타겟을 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입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가이드 RNA 4개만 타겟이 되면은 단순히 죽는 거냐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딥캐스9 스코어라고 해서 카스9이 얼마나 가이드 RNA 타겟을 잘 자르는지를 예측해주는 툴을 사용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 RNA를 4개씩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8번이 디캐스 스코어가 낮은 4가지의 가이드 RNA를 섞어서 RNP를 셀에 트랜스펙션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1번은 디캐스9 스코어가 높은 4개의 가이드 RNA를 섞어서 믹스처를 만든 다음에 세포에 트랜스펙션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딥캐스9 스코어가 높아질수록, 즉 타겟 크리스퍼 캐스9이 타겟을 타겟팅하는 효율이 높아질수록 셀 바이어빌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궁금하던 것 중에 하나를 좀 검증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 유전자를 많이 타겟을 했었고, 그리고 DNA 데미지를 주는 것이 특정 서열의 뮤테이션을 발생시키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에센셜한 지인을 타겟한 게 아닌지, 아니면은 진 익스프레션에 관여하는 레귤러터리 엘리먼트 시퀀스를 로사이를 타겟한 게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픽이 있으면은 레귤레멘터리 엘리먼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사용한 서열은 레귤레터리 엘리먼트가 될 확률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이라던가 프로모터라던가 특정 진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확인된 사이트를 섞어서 믹서처를 만들어서 세포에 트랜스펙션을 했을 때도 세포가 70에서 80% 정도로 죽는 그런 일관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메소드를 암 치료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는 명목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어, 이 치료에 대해서도 레지스턴스를 나타내지 않게 하려면은 좀 더 마일드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의료적으로 마일드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의 약물을 섞어서 좀 약한 도즈로 환자에게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컨셉을 좀 따와서 신세틱 레탈리티라고 하는 컨셉을 따왔습니다. 신세틱 레탈리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쥔만 낙아웃을 시키거나 낙다운을 시키면은 세포가 살지만 두 가지의 진을 망가뜨렸을 경우에 어떤 트리트먼트로 인해서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타겟 세포가 죽는 이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세틱 레탈리티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예시가 그 브레스트 캔서 중에서 많이 발견되는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을 때 파프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보시면은 파프와 브라카는 DNA 리페어에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망가졌을 때는 DNA에 데미지가 있어도 뭐 충분히 DNA 리페어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만약에 브라카가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뮤테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파프1 또한 뭐 드럭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된다면은 생긴 DNA 데미지가 제대로 리페어가 되지 않게 되어서 세포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신테릭 레탈리티를 이용해서 캔서를 좀 죽이는 대표적인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하프1은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잠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프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올라파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 컨셉을 사용을 해서 이후에 신데렐라 메소드 실험을 좀 더 디벨롭 했습니다.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시스템이지만, 그 단백질에, 크리스퍼 캐스 단백질 하나에 이제 뮤테이션을 주게 되면은 니케이즈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니케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니케이즈만 발생했을 경우엔 컴플리멘터리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뮤테이션이 리페어가 원래대로 이제 DNA가 원래대로 리페어가 되는 편인데 만약에 저희가 올라파립을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준 다음에 올라파립을 같이 처리를 하게 된다면 위 그림과 같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는 저희가 앞서서 그냥 일반적으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카스9과 거의 유사하게 메커니즘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 니케이즈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라파립을 언제 처리를 해야 하는가도 이제 좀 하나의 문제였는데요. 보시면은 이건 이전에 이제 렘퍼런스로 따온 다른 논문을 참고로 하자면은 파프1을 미리 인큐베이션 해서 세포에 미리 처리를 해서 이제 브라카의 펑션을 봤을 때 그 파프 이니비터의 효과가 좀 더 좋았다는 이제 논문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세포를 시딩을 할 때 파프 이니비터, 즉 이제 올라파립을 같이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24시간 뒤에 니케이즈를 처리를 함으로써 파프 이니비터가 제대로 세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이에 니케이즈와 함께 작용을 해서 더블 샌드 브레이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가 잡은 조건이 실제로 세포 안에서 잘 작동을 하고 그리고 카스나이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더블 샌드 브레이크를 일으킨 것과 유사하게 신델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셀라인을 사용을 해서 올라파립 컨센트레이션이 어느 조건이 좋은지를 확인을 해 봤을 때 힐라와 HCT116 셀라인 둘 다 올라파립이 1 마이크로몰 농도일 때 가장 논트리티드 세포 대비 저희가 DNA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유도한 세포의 셀 바이어빌리티 차이가 가장 높았고요. 이는 브라카 단백질을 시키고 올라파립을 처리했을 때, 즉, 이제 세포가 DNA 리페어가 제대로 안 돼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한 컨트롤과 유사한 셀 바이어빌리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더블 샌드 브레이크를 유도한 신델라와 유사하게 유믹스4, H믹스4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유믹스4 같은 경우에는 HCT116과 힐라, 셀라인 둘 다에게서 어, 70%에서 90% 이상의 세포가 죽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H믹스4, 즉, 이제 HCT116만 특이적으로 타겟해서 죽이는 믹스처를 세포에 처리했을 경우에는 힐라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 없었지만 HCT116만 이제 70% 정도의 세포를 전부 다 죽이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간단하게 확인한 신테틱 레탈리티 방법 또 하나가 어, 그 라디오 테라피와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을 좀 병합해서 처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카스9 시스템을 먼저 세포 안에 넣어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일으킨 다음에 매우 약한 라디오 테라피를 세포에 주면은 처리를 하면은 더 적은 각각의 처리에서 더 적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세포에 처리가 돼도 이 두 개의 합이 세포가 죽는데 충분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일으킨다면 세포가 죽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세포가 죽는 데 필요한 크리스퍼-캐스 시스템의 RNP의 가이드 RNA 개수는 원래 4개였고, 그리고 세포가 충분히 죽는 데 필요한 라디오 테라피의 세기는 이제 10그레이였는데 반해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크리스퍼-캐스에서 필요한 가이드 RNA 개수는 2개, 절반으로 줄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라디오 테라피의 세기는 10그레이에서 1그레이, 즉 이제 10분의 1이 줄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도 이제 요런 식으로도 신테릭 레탈리티를 이제 줄 수 있다는 방식을 저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IBS의 김경환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 신델라 메소드를 인비보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크리스퍼 시스템을 처리하지 않은 PBS, 그리고 이제 휴먼 지놈상에 타겟이 없는 가이드 RNA를 사용한 논타겟 같은 경우에는 튜머 크기가 크고 일반적으로 자라는 이제 그로스를 보이는 반면에 H믹스4, 즉 이제 신델라로 HCT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는 가이드 RNA 믹스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튜머가 제대로 이제 잘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니케이즈와 올라파립을 사용한 신델라 디벨롭먼트 메소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인비보와 추가적으로 이제 환자 유래 세포에서 만든 오가노이드 세포에서도 저희가 신델라 메소드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IBS의 정혜진 선생님께서 실험에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는
환자에게서 이제 세포를 얻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고, 이 오가노이드를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크리스퍼 캐스9으로 타겟이 가능한 서열을 후보를 고른 다음에 효율이 좋은 네 가지의 가이드 RNA를 선정을 해서 휴먼 콜로렉터 organoid의 신델라를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논트리티드 막 그리고 이제 휴먼 지놈상에 타겟이 없는 가이드 RNA를 쓴 논타겟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80% 이상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휴먼 콜로렉터 organoid만 스페시픽하게 타겟하는 가이드 RNA 믹스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시면 약 50% 정도의 세포가 죽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비트로 셀라인뿐만 아니라 인비보에서도 그렇고 이제 환자율의 세포에서도 충분하게 타겟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신델라라고 하는 특정 타겟 캔서 셀만 죽일 수 있는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캔서만 죽일 수 있는 메소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신델라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 캐스로 인위적으로 여러 개의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약 4개 정도의 4개 정도의 가이드 RNA면 다양한 셀 라인을 전부 다 타겟을 할 수 있었고, 어, 만, 적어도 50% 정도의 세포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가이드 RNA의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꼭 지노믹 사이트를 타겟하지 않아도 더블 샌드 브레이크만 일으킬 수 있다면 세포가 죽는다는 것도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델라 메소드를 좀 더 디벨롭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신테틱 레탈리티를 일으켰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파프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올라파립과 카스나인의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니케이즈를 일으키는 이제 니케이즈 카스나인을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좀 더 마일드한 치료 환경에서 동일하게 신델라 효과가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라디오 테라피도 같이 크리스퍼 캐스9과 사용을 해서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낼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던 조승우 교수님과 저희 실험실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외에도 이제 IBS의 명경재 단장님과 같이 실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BME의 주진명 교수님, 박태윤 교수님, 권태준 교수님께 많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